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2021년 전남도 의대 용역 결과가 왜곡됐다며 같은 기관의 같은 사람이 주도하는 전남도의 현재 공모를 신뢰할 수 없으며 공모 계획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대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전남도 주도의 전남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양 국립대 가운데 한 대학의 신청만 받아 진행하는 공모는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효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용역을 전문가 집단이 면밀히 다시 분석한 결과값이 왜곡된 다수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58개 지표 가운데 BC 경제성 분석 등 43개의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자기적인 결과가 확인됐는데도 도가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강행하면 독수 독과, 즉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독과일과 같다며 전남도를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형사 고발의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락가락 행정, 허위에 가까운 용역을 주도한 사람이 공모도 주도하고 있는 현실 등 이 영역에 대한 감사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는 또 전남도가 이제라도 의대 설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재단 설립과 1,000억 원 이상의 의료 펀드 조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 분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동북권과 서부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의대가 각각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다수가 됐으니까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을 해서 목포대학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과대학은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요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는 순천대학교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고. 순천시는 현재 독자적으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순천대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언급한 대로 의대 설립을 위해 여론조사 등 지역 내 의견 수렴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순천시 해룡면 200여 명의 주민들은 어제 총골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식과 함께 전남도의 의대 공모의 철회와 함께 서부권 중심의 전남도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의대 설립 관련해 도 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의대 정원 예비 배정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여유정원 450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2곳의 의대,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등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공공의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 대학이 없어서 정원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전남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에 따라 정부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정인화 광양시장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서 의장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시의회는 매월 시의회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2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가 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또 양 기관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존중돼야 한다며 각자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존중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섬진강에서는 지금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제첩은 이맘때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홍수 때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올해도 채취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어민들이 빨간 대야 하나씩을 옆에 띄워놓고 제첩잡이에 한창입니다.
긴 막대 끝에 부채살 모양의 글귀가 달린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자 짙은 갈색의 제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제첩잡이 방식인 손트러업입니다. 가슴팍까지 올라온 강물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대야는 싱싱한 제첩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맛이 좋아요. 뽀얗고 향이 있어요. 지난달부터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채취량은 걱정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섬진강 홍수 때 강물이 범람하면서 제첩 서식지가 크게 훼손된 탓입니다. 홍수 이듬해 152톤까지 급격히 줄어든 생산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첩 서식지가 복원되는데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 큰 홍수가 나거나 생태계가 변화가 되면은 회복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영향이고 지금 자원이 한 20-30% 정도 회복된 상황입니다. 전국 제첩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섬진강 제첩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저온 피해로 수확량이 줄어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전남 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농협 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지역의 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대상 면적 2,710헥타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147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전남의 배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 총 222억 원 중 지원금은 186억 원이고 농가 부담액은 36억 4천만 원입니다. 여수시가 충무공 이순신의 수군 출정식을 재현한 전라좌수영 둑제를 지역 대표 공연으로 육성합니다. 둑제는 군신을 상징하는 둑에 올리는 제사를 말하며 공연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이순신 광장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1부는 시립국악단 둑제 공연이, 2부에서는 5개 관체의 마당극이 마련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옛말이 된 요즘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지만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선행을 베푸는 우리 사회 의인들도 있습니다. 지역 기업도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을 마련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아빠, 무슨 꽃 사갖고 올 거야? 제일 좋아하는 꽃 사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제일 예쁘게, 멋지게 하고 가야지. 이랬던 아빠여서. 오모 씨는 지난 1월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인 곽한길 씨는 딸의 졸업식을 가기 위한 퇴근길에서 사고 차량을 돕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고 영상에 담긴 곽 씨의 모습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진 트레일러. 다른 차들은 비켜가지만 곽 씨는 홀로 고립된 운전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현장을 덮친 화물차로 곽 씨와 운전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상 누구를 원래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마도 시간을 거슬러서 그 자리에 또 데려다 놨어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 곽한길 씨를 비롯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도운 시민들에게 GS 칼텍스 재단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심대원 씨는 지난 3월 바다에 빠진 여성을 몸을 던져 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진우 씨는 암초에 좌초한 낚시 어선에 탄 승선원 22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상을 받았지만 더 좋은 삶을 살고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GS 칼텍스 재단이 지난 2020년부터 제정한 참 사람상. 현재까지 9명의 이웃들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우리 재단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S 칼텍스 재단은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되도록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사회 영웅들과 지역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의 훈훈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범 할아버지 등 어르신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전범기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4년 만인 어제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김상기 할아버지는 지난 1945년 일본 효교현에 있는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됐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했던 김 씨는 광복 후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먹는 밥은 차마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짐승도 개도 먹을 수 없는 밥들을 먹고 살았다. 그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김 씨는 지난 2015년 88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죽어서도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통해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4년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본 가와사키 측이 유족 1명에게 1,538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노동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강요에 의해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가와사키 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가와사키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집단소송 15건 가운데 가와사키 중공업 손해배상 소송처럼 1심 결과가 나온 소송은 고작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5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6건은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송달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달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기간 소방차 17대, 인원 369명이 배치됩니다. 전남교육청과 여수소방서는 박람회 소방안전대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안전을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개막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현장 지휘본부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특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막 특별 공연에 차량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속 집행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2024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예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40% 미만인 93개 사업에 대해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